안녕하십니까. 창업 상권 분석 상담사 과정을 맡게 된 송정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1강 창업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이란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적,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조달, 생산, 판매 및 기타 활동을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이제 창업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보통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을 새로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창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창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창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창업은 왜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겠죠. 다음은 이제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 이제 본인이 창업을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뭐 생각해왔던 또 자기의 자아의 욕구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세계를 접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인류와 사회를 위해 이제 공헌하겠다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또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취업이 안 되고 이제 우리 청년들 또 분들이 이제 그 취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에 또 적응이 어려워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또 창업의 이유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어떤 이제 고민과 걱정이 드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제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우리 창업을 고려하시는 이제 예비 창업자들의 이제 고민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적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아무래도 기업을 이제 창업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위험스러운 곳에 이제 자기가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자기 적성에 맞는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이런 고민. 그다음에 이제 상권 및 입지. 어느 상권을 내가 그러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럼 어느 상권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이 창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데는 고민.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 그럼 내가 얼마만큼의 이제 그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운영과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우리가 사업자 등록서부터 노무, 세무 이러한 법률을 또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고민.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많은 또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겪는 이제 고민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업 준비 시 어려운 점, 그러니까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 준비 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생각되는 것을 조사해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템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려워하고요. 다음은 이제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자금 마련,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상권 입지에 대한 선정에 대한 이제 그 걱정.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 순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창업을 할 것인지 보면 이제 사업 아이템의 선정,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불안감, 자금 마련 방법이라든지 선정. 이게 이제 이 고객,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죠.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창업 상권 분석 상담사 우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서 성공적인 기업을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에 있어서 이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네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세 가지, 네 가지로 하는데 이 네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업자죠, 창업자. 창업자 중에서 이제 창업자의 능력. 그래서 창업자는 창업하고자 하는 이제 열정과 노력, 또 전문적인 이제 지식, 경험 등을 갖추어 있어야 되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 창업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템이겠죠. 우리가 창업자는 없으면 안 되겠지만 또 아이템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과연 내가 고객들로부터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이 아이템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성이 있는지 기술성, 수익성,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아무리 창업자가 있고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이 없으면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자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웬만큼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자금, 그다음에 투자 유치, 외부 차입금 자금 등 다양한 자금을 이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개는 필히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없으면 우리가 창업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아이템이 없으면 창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또 창업자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자금이 없다 그러면 또 작업이 한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에도 그 자금에 맞게 또 창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또 사업 전략과 계획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업의 핵심 요소로는 네 가지를 갖추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창업 상권 분석 상담사 과정을 쭉 보면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또 성공적인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창업은 보통 이제 그 창업의 목적, 그다음에 창업의 특징, 창업 기업의 이제 법적 구조, 그다음에 창업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기회형 창업이냐, 이제 생계형 창업이냐, 그다음에 창업 특징에 따라서는 이제 도전 창업이냐, 기반 창업이냐, 전문 창업이냐, 안전 창업이냐, 그다음에 창업의 법적 구조에 따라서 개인 기업이냐, 이제 법인 기업이냐, 그다음에 창업의 형태에 따라서 1인 창조 기업이냐, 이제 소기업이냐, 벤처 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 프랜차이즈냐, 이 네 가지로 이제 창업의 이제 분류를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 목적에 따른 이제 분류입니다. 이제 기회형 창업은 대부분 이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요즘 이제 스타트업이라도 하고 이제 벤처 기업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약간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업하는 거고요. 또 이제 생계형 창업은 이제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이 노동 집약적인 이제 창업을 이제 생계형 창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좀 나눠 보면 이제 기회형 창업은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창업이고요. 이제 생계형 창업은 이제 생계를 유지해서 하는 거고, 이제 기회형 창업은 이제 창업의 특징은 이제 기술, 지식이 이제 집약적이지만 생계형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이제 창업을 이제 대부분입니다. 동기는 이제 자발적이고요. 생계형은 이제 비자발적이고, 기회형 창업의 이제 형태로는 이제 벤처 기업, 그다음에 이제 소 기업, 이제 그다음에 1인 창조 기업이 있고, 생계형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창업 특징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취업도 어렵고 또 본인들이 또 창업을 통해서 정말 이제 또 기업을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20대도 많이 하는 건데, 20대 연령층들이 이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 창업을 우리가 보통 도전 창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연령층에서 이제 직장 생활 조금의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제 하는 창업을 우리가 이제 기반 창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40대는 이제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경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하는 걸 이제 전문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제 생계 및 이제 노후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하는 창업을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전 창업이라고 이렇게 창업 특징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 있고요. 좀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표로 보면 연령대로 이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기반은 도전 정신, 적성과 취미, 그다음에 전문 지식,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생계 수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는 이제 그 작은 이제 사무실, 이제 조그마한 공간을 우리가 소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이제 소오피스,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그다음에 기반 창업은 이제 벤처 1인 창조기업, 전문 창업은 이제 벤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안정 창업은 이제 보통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법적 구조에 따른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창업을 이제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이제 창업을 하냐,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창업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법적 구조를 이제 나누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개인이 소유 자본을 개인이 출자하고 그 자본 운영에 가는 것도 다 책임을 이제 본인 개인이 하는 거고, 이익도 전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이 이제 다 그걸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규모 자금을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의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법인은 이제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이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주를 통해서 자본금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이제 우리가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조달은 대부분 개인 사업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이 직접 이제 출자하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자본 조달에 이제 한계가 있겠죠. 법인은 다수 출자자들을 통해서 대규모 이제 자본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윤 배분도 이윤 전부가 거의 뭐 개인에게 귀속되는 거지만, 이제 법인은 이제 출자자의 지분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고요. 이제 개인은 이제 경영도 좀 자유롭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본인 경영 활동에 대한 무한 책임을 따르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개인 역량에 의존에 따라서 이제 경영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법인 사업자는 이제 회사 형태에 따라 무한 또는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 분리, 전문 경영 등에 대한 경영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우리 법인의 사업자의 이제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창업의 이제 형태에 따른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이제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창조적 기술적인 이제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제 그 우리가 정책 자금이라든지 지원 자금도 거의 이제 이 벤처, 이제 스타트업,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렇게 이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이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인증을 이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걸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기업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이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금 더 위험한 거죠. 이제 만약 투자라든지 뭐 할 때 이제 고위험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도 우리 이제 그 IT를 기반으로 한 그 우리 벤처 기업들 보면 굉장히 이제 상장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대박이죠. 큰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또 경쟁 상황에서 또 그 극복하지 못하면 또 이거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러니까 고수익은 되지만 또 고위험적인 이런 이제 우리가 창업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는 이제 집,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 정보, 지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이디어의 이제 기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로 시작해서 이제 이 그 정보나 지식,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이 벤처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외국의 그 IT 업체들도 다 조그만 공간에서 한두 명씩 모여서 자기 아이디어를 다 구현을 해서 이 투자를 또 받고 이렇게 기업이 점점 커면서 이제 커가면서 오늘날 큰 이제 기업이 이제 된 거죠.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 이제 1인 창조 기업도 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기술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술 집약적 기회형 창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이제 외식업, 이제 소매업, 이제 유통업 등 규모가 작은 점포 형태의 이제 창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 본부와 이제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제 상표, 서비스 등 이제 제공받아 이제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하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본인이 뭐 이제 프랜차이즈도 이제 소상공인이지만 이제 왜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자신의 그동안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계형,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가 이제 뭐 이런 기술과 노하우가 없으면 이런 프랜차이즈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의 이제 이 기업들은 이 본부는 아무래도 그 노하우와 그 상표, 브랜드 인지도, 고객으로부터 이런 걸 다 웬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게 그런 뭐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도 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통해서 다 전수를 이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제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자기가 그런 기술과 노하우, 그다음에 아무래도 본인이 창업했을 때 고객의 인지도라는 이런 걸 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그 창업을 하는 초기에 하는 경우도 이제 좋을 것 같지만 또 이제 어느 면에서는 또 이제 비용이 프랜차이즈로 이제 기업이 창업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창업 비용이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소요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보다는 이제 자기의 그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과 그런 뭐 소요 자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또 장단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창업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이제 또 표로 보면 이제 이제 벤처 기업은 이제 기회형 창업이죠. 이제 기술, 지식,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 정부의 이제 그 정책 자금도 이 벤처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기술들을 또 우리가 자금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그 정책 자금이 이제 지원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소자금, 게 일반적으로 1인 창업부터 소상공인부터 다 정책 자금이 다 지원이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소에도 이제 기회형 창업인데요. 이제 기술 집약적 이런 게 다 지원이 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창조기업 또 이제 기회형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집약적, 지식 집약적 이제 창업이고요. 소상공인들은 이제 대부분 생계형 창업입니다. 생계형 창업. 그래서 노동 집약적 이제 창업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노동 집약적 창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가 이제 또 특별히 상승이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은 이제 생계형 창업인데 노동 집약적 똑같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그런 창업에 있어서 이제 좀 부족한 자기 역량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할 때는 이런 프랜차이즈 또 이렇게 또 가맹 계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창업의 목적에 따라 이제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쭉 이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창업을 목적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제 구조라든지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적인 이제 창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쭉 공부를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업의 핵심 요소가 창업자의 능력, 그다음에 자금, 아이템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다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창업자가 다 열정, 노력, 전문성, 지식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다음에 자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백종원 씨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뭐 창업 뭐 외식업 쪽에서는 자기의 뭐 열정과 노력, 전문적인 이걸 다 갖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도 엄청 많죠. 뭐 그분은 뭐 이 프랜차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본인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쪽으로 뭐 다양한 뭐 카페도 하고 있고 뭐 고깃집도 하고 있고 뭐 일반 음식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자금도 요즘 뭐 해외로 진출할 정도로 많은 풍부한 또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종원 씨는 다 이 세 가지를 충분히 100%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하는 이 창업은 100%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 여러분들은 백종원 씨가 하는 사업마다 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백종원 씨도 알고 보면 그분이 이제 말씀한 책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좀 50%도 본인이 정말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또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본과 또 뭐 우수한 뭐 박사 뭐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자금도 가지고 있고 아이템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아이템이 계속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도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냐? 이걸 대해서 우리가 1강부터 20장까지 우리가 그런 화두를 가지고 쭉 과연 그럼 우리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걸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런 창업자들이 우리가 많은 이 뭐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뭐 자금 마련이라든지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 중간에는 이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왜냐하면 우리 창업 기업은 우리 고객에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이제 창업을 하겠죠. 기업을 만들겠죠. 그럼 이 고객은 이 제품과 서비스가 만족이 되어야 이 반대로 교환 개념으로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겠죠. 이게 곧 기업의 이제 수익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업은 여하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비싸다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제품과 서비스의 이제 가격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한 제품 서비스마다 이게 모여서 그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고객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제품을 이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좋은 제품을 싸게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게 또 고객의 그 특징입니다. 이게 기업의 특징과 고객의 특징이 잘 상반되죠. 근데 결국은 이 기업은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뭐 한 번은 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객이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이 만족은 곧 이 고객의 만족이라는 것은 고객의 기대,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이제 고객이 이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대와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과연 뭐냐? 고객의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가치.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받고 지불하는 이 돈, 비용 대비 기업에서 제품과 받는 이 혜택이 커야 됩니다. 이 혜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기업에 우리가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뭐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이런 걸 우리가 핵심 요소를 갖출 때 무엇보다도 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고객에 어떻게 하면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1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함께 이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고객 가치를 제공해서 우리가 기업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강에 이제 창업에 대한 분류 및 뭐 개념에 대해서 쭉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창업 분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우리 창업 상권 분석 상담사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